안녕하세요. 김인입니다. 만약 어떤 동물이 당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다면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부터가 공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바로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그냥 귀여운 새끼 코요테인 줄 알았어. 버려진 것 같았고 우릴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보였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가 정말로 알아들은 게 맞았던 것 같아.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거야. 그 애는 우리가 가르친 대로 변한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우리를 따라하고 있었던 거야.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먹고, 사람처럼 말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자기가 진짜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어. 2008년 여름이었어. 나랑 내 친구 잭슨은 10살이었고 부모님들은 다가오는 경기 침체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잘 몰랐어. 그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새로 나온 배트맨 영화였거든. 방학이 끝나고 새학년이 시작되기까지 아직 몇 주가 남아 있었고 우리는 그 시간을 최대한 신나게 보내고 있었어. 우린 거의 하루 종일 밖에서 놀았어. 집안에 있으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정치 토론 방송이나 돈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한숨소리를 들어야 했거든. 차라리 밖이 훨씬 나았지. 잭슨이랑 나는 둘 다 닌텐도 DS를 가지고 있었고 거의 종교처럼 붙들고 살았어. 힐탑 시내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어느 골목에 찌그리고 앉아 포켓몬을 교환하고 있거나 빈캔을 모아 푼돈으로 바꾼 뒤 주유소에서 싸구려 간식을 사 먹고 있거나 아마 내가 손 씻는 것의 중요성을 처음 배운 것도 슬러시로 끈적해진 손가락으로 게임기를 만지다가였을 거야. 그땐 참 좋았어. 가끔은 강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걸스카우트 애들이 캠핑장에 도착하기 전 겁을 주기도 했어. 우린 덤불 속에 숨어 있다가 야생동물 흉내를 내곤 했지. 그날도 우리는 캠핑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 근데 그날은 걸스카우트 애들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애들이 두고 간 장비 같은 걸 구경했지. 도구 창고도 이미 뒤져봤지만 딱히 재밌게 건드릴 만한 건 없었어. 대신 우리는 작은 머리핀 하나를 발견했어. 분홍색 플라스틱 머리핀이었고 파란 해바라기 장식이 붙어 있었지. 잭슨이 중얼거렸어. 이거 멜로디 거 같은데? 금발 머리카락 붙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했어. 아니야, 멜로디 머리는 너무 짧잖아. 린 거겠지. 아니, 린 머리는 곱슬이야. 이건 생머리잖아. 내기할래? 잭슨은 잠깐 생각하더니 내 쪽으로 손을 내밀었어. 멜로디 거면 너 이제 럭시오 못 쓰는 거다. 린 거면 난 한카리아스 안 쓸게. 좋아? 우리는 악수했어. 참고로 럭시오는 전기를 사용하는 사자 같은 포켓몬이고 한카리아스는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사기캐로 불릴 만큼 강력했던 드래곤 포켓몬이래요. 아마 며칠 지나면 그 내기 자체를 까먹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그럴싸한 놀이가 생긴 셈이었어. 게다가 그 한카리아스는 여름 내내 나를 아주 박살내고 있었거든. 우리는 강을 따라 마을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한 절반쯤 왔을 때였나? 앞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 깍깍거리는 밝고 높은 소리. 강아지들이 낑낑대는 것 같은 소리였어. 강 아래쪽을 보니까 코요테 6마리쯤이 개울을 건너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 큰 놈 하나, 작은 놈 5. 큰 코요테는 불안한 듯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은 놈 하나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어. 다른 새끼들은 이미 강을 건넜는데 한 마리만 아직 남아 있었거든. 그 새끼는 돌 위에 앉아서 그냥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어.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울지도 않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지.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 잭슨이 그쪽을 가리키더니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놈들을 놀라게 하고 말았지. 큰 코요테는 곧장 달아났고 새끼들도 통통 튀듯 그 뒤를 따라 덤불 속으로 사라졌어. 하지만 한 마리, 그 한 마리만 남아 있었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 내가 속삭였어. 아픈 건가? 잭슨이 말했어. 죽은 거 아니야? 안 움직이잖아. 아니야, 봐봐. 눈 깜빡이잖아. 정말 눈을 깜빡이고 있었어. 그 새끼 코요테는 그저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 마치 졸린 것처럼,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혹시 어미가 돌아오나 싶어서 몇 분 정도 기다렸어. 하지만 어미는 돌아오지 않았어. 나는 궁금해졌어. 우리는 막대기로 찔러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어. 하지만 찌르진 않았어. 그건 새끼 코요테였고 우리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 이상하게도 전혀 움직이진 않고. 겉보기엔 멀쩡했어. 눈은 맑았고 숨도 고르게 쉬고 있었고 털도 건강해 보였어. 그 노란 눈이 나를 빤히 바라봤어. 마치 내가 대체 어떤 이상한 개 종류인지 이해해보려는 것처럼. 그때 그 새끼가 일어섰어. 그리고 뒷다리로 섰지. 잭슨이 환하게 웃었어. 우와, 미쳤다. 진짜 귀엽다. 내가 말했어. 왜 저렇게 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귀엽잖아. 아니, 코요테는 저러면 안 되잖아. 원래 안 서잖아. 잭슨도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웃음을 멈추진 못했어. 어쩌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거 아닐까? 잭슨은 파란 해바라기가 달린 그 분홍 머리핀을 들고 신발을 벗었어. 그리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강물 안으로 들어갔지. 그는 손을 뻗어서 새끼 코요테의 쫑긋성 귀에 머리핀을 꽂아줬어. 잭슨이 웃으며 말했어. 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다. 그 말에 코요테가 반응했어. 새끼는 신이 난 듯 헥헥거리더니 네 발로 내려와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에게 작은 소리를 냈지. 우리는 그 새끼와 하루 종일 놀았어. 처음엔 어미를 찾아주려고 했지만 곧 어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 게다가 이 작은 녀석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어. 우리는 간식을 사다 주고 말을 걸고 묘기를 시켜보려고 했어. 나도 잭슨도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지. 그러니까 그건 공짜 강아지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 물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 집에 데려갈 수는 없다는 걸. 첫째, 그건 개가 아니었고. 둘째, 우리 부모님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 나는 그땐 몰랐지만 우리 엄마는 직장을 잃은 상태였고 부모님은 이사를 고민하고 있었어. 잭슨의 부모님은 철물점을 어떻게든 계속 운영하려고 애쓰는 중이었고 그런 집에 동물을 데려갈 수는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차선책을 택했어. 그동안 모아둔 간식을 전부 꺼내 그 새끼에게 줬어. 개 사료를 사줄까도 생각했지만 그 애는 사람 음식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았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녔고 가끔은 뒷다리로 일어나 우리를 따라하려는 것처럼 굴었어. 균형 잡으려고 애쓰다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작은 꼬리가 까딱이는 걸 보는 건 정말 웃겼어. 걸어가다 보면 뒤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듯 짧게 낑 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 잭슨은 그게 안쓰러웠는지 그 새끼를 안고 다니기 시작했어. 그 애는 그걸 꽤 좋아하는 것 같았어. 몸집이 작아서 잭슨의 후드티 앞주머니 안에서도 잠들 수 있었거든. 우리는 버려진 스포츠용품점 뒤편 쓰레기통 뒤에 그 애가 지낼 자리를 만들어줬어. 잭슨의 후드티를 내 가방 안에 쑤셔 넣어 작은 둥지처럼 만들었지. 그날 헤어지기 전 나는 몸을 숙여 속삭였어. 내일 아침에 바로 올게. 알았지? 코요테가 나를 향해 짧게 울고는 고개를 갸웃했어. 알아. 그래도 금방 올 거야. 다시 한번 울었어. 나는 잠깐 멈춰 그 노란 눈을 바라봤어. 코요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 너 내 말 알아듣는 거야? 코요테는 고개를 갸웃했어. 대답하진 않았지만 고개를 까딱이고 꼬리를 흔들었어. 정말 알아들은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애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건 분명했어. 잭슨도 작별 인사를 하며 그의 귀 뒤를 긁어줬지.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이지?
그가 달래듯 말했어. 너지. 맞아, 바로 너야. 그러자 코요테는 가방 주변을 거의 춤추듯 뛰어다니며 구르고 튀어오르고 강아지 같은 소리를 냈어. 그 후 며칠 동안 그 새끼 코요테는 우리 세상의 전부였어. 우리는 그 애를 어디든 데려갔고 목줄 같은 것도 필요 없었지. 그 애는 알아서 우리를 따라다녔고 우리는 간식을 나눠 먹었고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여름날을 떠들며 보낼 때 옆에 바짝 붙어 누웠어. 잭스는 그의 이름을 메건이라고 짓고 싶어 했지. 메건 폭스의 메건. 하지만 내가 반대했어. 결국 우리는 그 애를 제시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때 나는 제시카 비애를 살짝 좋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새끼 코요테 이름을 내가 아는 제일 예쁜 여자 이름으로 짓는다면 그게 딱 맞았어. 잭슨에게도 괜찮은 이름이었지. 걔는 제시카 알바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제시카가 됐어. 작은 제시, 제시 강아지. 우리는 머리핀도 내기도 전부 잊어버렸어. 하지만 제시는 여전히 그 머리핀을 귀에 달고 다녔어. 빼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 정말 작은 숙녀 같았어. 발톱은 가지런해질 때까지 물어뜯었고 털을 잘못된 방향으로 헝클어뜨리면 삐친 것처럼 우울해했어. 말하자면 공주님병이 있는 애였고 우리는 그런 제시를 잔뜩 응석바지로 만들었어. 사람들은 개나 코요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말하잖아. 그래서 나는 제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어. 제시는 동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을 정말 많이 했거든. 예를 들면 돌아, 앉아 같은 동작도 거의 바로 배웠어. 그건 단순히 동작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 우리는 심지어 제시에게 말하는 법까지 가르쳐 보려고 했어. 어느 날 잭슨은 철망 울타리에 기대서 육포 조각 하나를 제시 앞에 흔들고 있었어. 자, 해봐. 그가 말했어. 말해. 제시는 뒷다리로 일어나 육포를 올려다 봤어. 침을 흘리고 있었고 이빨을 전부 드러내고 있었어. 맛있는 걸 봤을 때 늘 하던 행동이었어. 그런데 곧 시선이 정면으로 향했지. 잭슨을 향해서. 혀가 입 안으로 들어갔고 앞발이 아래로 내려갔어. 이제 뒷다리로 서 있을 때도 다리가 떨리지 않았지. 정말 잘하게 된 거야. 마침내 제시가 소리를 냈을 때 그건 짖는 소리라기보다는 가래 끓는 기침 소리에 가까웠어. 처음에 뭔가 목에 걸린 줄 알았어. 하지만 잭슨은 아직 육포를 들고 있었어. 제시는 그 소리를 몇 번 반복했어. 그러자 그 소리는 점점 기침보다는 낮은 신음처럼 들리기 시작했지. 잭슨이 말했어. 들었어? 내가 말했어. 그냥 기침하는 거잖아. 아니야, 잘 들어봐. 나는 제시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몸을 낮췄어. 제시는 나를 돌아봤어. 뒷다리로 서 있는데도 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그 큰 노란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지. 내가 말했어. 해봐, 제시. 말해. 제시는 입을 벌리고 목의 각도를 맞추려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틀었어. 그리고 목을 가다듬듯 후 하고 숨을 내뱉었어. 맹세하는데 그 소리는 분명히 헬로처럼 들렸어. 잭슨은 그 순간 완전히 흥분했어. 그날 이후로 걔는 제시한테 온갖 말을 시키기 시작했거든. 우리 이름, 마을 이름, 거리 이름까지. 신기하게도 제시는 절반 정도는 꽤 비슷하게 따라했어.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렴풋이 들렸어. 물론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냥 가래 끓는 소리나 이상한 신음처럼 들렸겠지만. 근데 10살짜리 우리 둘한텐 그게 거의 마법 같았어. 마법의 강아지, 제시. 우리는 제시를 위해 잠자리도 더 좋은 걸로 바꿔줬어. 낡은 운동 가방을 세워서 집처럼 만들고 허브캡 하나를 주워와 물그릇으로 썼지.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 잭슨은 집 소파에 있던 장식용 쿠션까지 훔쳐왔어. 딱딱하고 자수가 놓인 쿠션이었는데 제시는 그걸 엄청 좋아했어. 그 애는 우리가 자기를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 무리 중 하나처럼 대해줄 때 가장 행복해 보였거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 잭슨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 라고 불러주는 거. 그건 정말 제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어.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제시가 점점 지나치게 활발해진다는 걸 눈치챘지. 가끔 둥지를 벗어나 차도로 걸어 들어가려고 해서 우린 뭔가 방법을 생각해야 했거든. 제시는 빠르게 자라고 있었고 운동 가방 둥지는 옮기기 쉬웠기 때문에 시끄럽거나 위험한 곳에서는 다른 장소로 데려갈 수도 있었어. 결국 우리는 다시 걸스카우트 캠핑장으로 돌아갔어. 여름이 끝나서 얘들은 이미 철수한 상태였거든. 거기엔 전에 봤던 도구 창고가 있었는데 벽 아래쪽 나무판 하나가 깨져 있어서 기어 들어갈 수가 있었어. 우린 그곳을 제시만의 작은 집처럼 꾸며줬지. 집에서 남은 음식도 몰래 가져왔어. 잭슨은 자기 엄마한테 얘가 엄마 음식 너무 좋아해서 좀 싸가고 싶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신기하게도 늘 통했어. 나도 엄마한테 똑같이 말했고 우리는 그렇게 가끔 남은 음식까지 챙겨 제시에게 가져다 줬어. 제시는 음식을 먹을 때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 아빠를 음식에 푹 집어넣고 퍼올리려고 했거든. 마치 사람의 손처럼 말이야. 근데 당연히 바른 손처럼 구부러지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제시는 짜증난다는 듯 낑낑거렸어. 결국 잭슨이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했지. 그리고 제시는 그걸 정말 좋아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잭슨은 제시에게 너무 정이 들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제대로 못 본 것 같아. 자기 뒤를 바라보는 제시의 눈빛을, 뒷다리로 곧게 섰을 때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모습을, 머리 위 털을 사람 머리 넘기듯 쓸어 넘기던 행동을.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더 이상 묘기처럼 보이지 않았어. 이상한 코요테라기보단 귀귀한 탈을 뒤집어 쓴 작은 사람처럼 보였지. 어느 날 우리가 제시를 보러 갔을 때 그 애는 아파 보였어. 털은 엉켜붙어 있었고 한 움큼씩 빠지고 있었지. 계속 잠만 잤고 혀는 입 옆으로 축 늘어져 있었어. 잭슨은 거의 무너질 것 같았어. 제시를 꼭 끌어안고 귀를 계속 쓰다듬었어. 제시는 잠깐씩 눈을 뜨더니 차가운 코를 잭슨 귀 뒤쪽에 비볐어. 잭슨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제시가 괜찮아지기만 기다렸어. 하지만 나는 왠지 아닌 것 같았어. 나도 제시를 좋아했지만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 어쩌면 원래부터 아팠던 걸지도 몰라. 버려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간식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 우리가 처음 제시를 발견했던 강가로 갔어. 그 장소는 이상하게 음산했어. 거기만 유독 새소리가 안 들렸고 잠자리도 날아다니지 않았어. 개미들은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고 물속 돌들은 반복되는 무늬처럼 배열돼 있었지. 분명 뭔가 있었던 장소 같은데 이상하게도 눈에 띄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썩은 것도 죽은 것도 병든 것도 없었어. 근데 그냥 그 장소 자체가 이상했어. 나는 도저히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우리가 아무리 간식을 먹이고 아무리 달래줘도 제시는 좋아지지 않았어. 배가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꼬리 쪽 털은 거의 다 빠져버렸어.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다시 찾아갔을 때 제시는 사라져 있었어. 우리는 제시를 찾지 못했지. 억지로라도 잊고 지내보려 했지만 잭슨은 특히 힘들어했어. 걔는 정말 오래전부터 개를 갖고 싶어 했거든. 여동생이 알레르기만이었으면 진작 키우고 있었을 거야. 우리는 어떻게든 남은 여름을 보내려고 했어. 그러다 제시가 사라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날 불렀어. 풀네임으로. 그건 항상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지. 나는 샤워를 막 끝내고 방으로 갔는데 엄마는 내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 표정이 굉장히 굳은 채로. 말도 안 했는데 이미 혼나고 있는 느낌이 들었지. 엄마가 물었어. 너 요즘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설명 좀 해볼래? 무슨 말이야? 이 난장판 말이야. 엄마가 침대를 툭 치며 말했어. 모른 척 하지 마. 침대 정리할게. 아니, 그런 뜻 아니야. 엄마는 한숨을 쉬더니 손전등으로 내 침대 밑을 비췄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